자, 지난번에 이거 복습했죠? 수업하기 전에? 복습했던 거 기억나?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렇게 하면 개별진도랑 다르게. 개별진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별진도. 개별진도? 도 이렇게 했잖아요. 개별진도는 우선은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진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필요해. 니네는 지금 있잖아. 몇 명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개념 설명하는 데 있잖아. 개별진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 설명은 기본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게 낫긴 하죠. 중학생들처럼 있잖아. 배울 게 몇 개 안 되면 개별진도를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생들은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특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고3 애들은 있잖아. 문제 풀어주려면은 하나하나 문제 푸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개별진도로 하는 게 그닥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잠깐 복습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통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거하고 다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복습을 했었죠? 기억나잖아 이거.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로는 MPR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조합은 뭐냐 그러면 NCR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가지수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이 n개가 있잖아. 똑같은 게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러니까 이거를 뭘 하냐 하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이게 뭐냐 하면 순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조합이 뭐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NCR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순열이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게 NCR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그 r개 뽑은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r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죠?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이미 이걸 위해서 지난번에 복습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MPR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 그러면 NCR 곱하기 R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열과 그 다음에 조합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이거? 자,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 관계식을 가지고선 이제 우리가 뭘 하냐 하면 지금 얘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지금 순열 개수, 그 다음에 조합 개수 이런 거 계산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공식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MPR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M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M-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NCR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M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니까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M-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M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서 이제 얘를 뭘로 바꾸냐면 얘랑의 곱셈인데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R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M-R 팩토리얼 그 다음에 M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조합으로 바꾼다 그러면 NC M-R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NCR을 보게 되면 N이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M 빼기 R 한 개 밑으로 내려오고 R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있거든. 그죠? 모양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위로 올라오고 얘가에서 이거 빼면 R 팩토리얼이고 M-R 팩토리얼이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 식을 거꾸로 조합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뭐냐 하면 NCR 얘가 뭐가 되냐 하면 NC의 N-R 이게 조합의 성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우선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쉬운 형태의 문제들로 좀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복습한 내용들을 잘 떠올리면 크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뭐 어려울 거는 전혀 없을 것 같거든. 그죠? 오늘 샀어 책? 어? 네. 미리 사가지고 이렇게 거들떠라도 보고 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지? 아니 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던가 또는 1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5가 나온다 그러면 1하고 4, 그 다음에 2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2, 그 다음에 4하고 1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올 거고 10이 되는 경우는 4,6, 그 다음에 5,5, 그 다음에 6,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합이 5인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10인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5 또는 1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 해서 7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도록 해봐라 그랬는데 그러면 4, 그 다음에 8, 12가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사위의 눈이 1, 3,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을 거고 8이 되는 경우는 2,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에 6, 2가 되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는 당연히 6, 6 이렇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가지수는 3, 5, 1 그래서 9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문제잖아요. 자 2번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 144 이렇게 되는데 144는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의 제곱에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15개의 약수의 개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 됐어요? 일단 얘가 있잖아 144가 소인수를 2하고 3을 갖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약수에다가 1씩 더해주는 이유는 2 곱하기 3에 여기 네모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돼? 여기 올 수 있는 거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의 지수로 올 수 있는 게 0, 1, 2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5 곱하기 3 해주면 15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는 뭐 약수의 개수만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 이제 뭐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약수의 총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옛날에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내가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우선은 뭐 144 하나서 뭐 약수 개수 나열을 해보면 15개 나오니까 15개 다 찾아가지고 다 더하면 되긴 하지만 실제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얘가 2의 0제곱인데 실제는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까지 그래서 얘가 지금 2의 4제곱 2의 소인수를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1이 2의 0제곱이잖아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지금 여기 몇 개 있냐 그러면 5개 여기는 3개 그럼 이걸 전부 다 전개를 해보면 몇 개가 나와? 15개가 나오죠. 그 각각이 뭐야? 약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걸 얘랑 곱해보면 1, 3, 9, 그 다음에 2, 6,
12 이런 식으로 144의 약수들이 15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래서 이 값들을 뭐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있잖아.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등비 수열의 합하고도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이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대제곱 전부 다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5개인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되지?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저요? 지명을 해야지만 대답을 하는 거야? 둘 중에 누구나 아무나 안 했더니 서로 미루고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니 당장 3월 모의고사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글쎄요. 공비 빼기 1, 그 다음에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에 여기 뭐 여기까지 해줬는데 공비에 뭐 5. 항수 빼기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곱하기 3-1, 그 다음에 1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겠죠. 실제 뭐 그냥 1, 2, 4, 8, 16을 더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이 개수가 10개, 뭐 20개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이제 뭐 경우의 수 따질 때 각각의 유형들을 하나씩 뭐 예제로 들고 있는 건데 a 더하기 b 그 다음에 l 플러스 m 더하기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얘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는 a, b, 여기는 l, m, n, 여기는 x, y, z 겹치는 게 한 개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동류항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동류항이 같은 전개를 했을 때 같은 항이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18개의 항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넘어갈게. 자, 3번.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5팩이잖아. 이거 왜 이런 게 고3 책에 나올까? 그지? 너무 쉬운 책을 골랐나? 2번.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대표 1명, 10명 중에서 뭘 뽑냐 그러면 대표 1명, 그 다음에 총무 1명.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죠. 누가 대표가 되냐, 누가 총무가 되냐. 순서 중요하면 순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P2 계산한 방법은 10 곱하기 9 하면 되고. 자, 3번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렇게 되는데 A, C를 이웃하게. 자, A, C를 이웃하게 하려면 얘를 뭘로 봐야 돼? 하나로 본다 이거죠?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면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한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고려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랑 얘랑을 하나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셋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A, C하고 그 다음에 B하고 D하고 이렇게 셋이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를 나열을 하게 되면 A, C는 항상 이웃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 셋을 나열하는 가지수 3팩. 그 다음에 A와 C가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가 있다 이거죠. 됐어요?
정말 이렇게 불만이 많은 듯한 표정이야. 어? 어? 저요? 어. 아니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런가? 아니 다 아는 내용이라서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뭐 이런 내용인데. 하나도 모르는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오늘 있잖아 이거.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라니까요. 요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라고요. 왜 하나도 모르지? 왜 하나도 몰라? 지난 시간에 복습했잖아 이거. 응? 자, 4번에 1번. 자, 남자 5, 그 다음에 여자 3 이렇게 있는데 남자 5, 여자 4명. 자, 이 암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그래서 4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뭐야? 순서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뭐 하면 돼? 9명 중에 4명의 대표를 그냥 뽑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조건이 있어. 4명을 뽑는데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 4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남자 2명, 그 다음에 여자 2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치면 그러면 당연히 남자 5명 중에 2명을 뽑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OC2,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앞에 거는 10, 뒤에 거는 2분의 4 곱하기 3, 6 이렇게 되죠. 60까지 이렇게 된 거지. 자, 2번. 자,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자, A와 B가 있고 나머지 6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8명이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A와 B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2명은 이미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몇 명을 뽑냐 그러면 5명을 뽑는데 그래서 이 8명 중에 A, B 포함 5명을 뽑겠다 이건데 그러면 A, B는 무조건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A, B를 뽑는 경우 A, B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 그래서 6, C,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을 뽑았어. A, B하고 나머지 3명을 더 뽑은 거거든. 그런데 그 5명을 A, B가 서로 이웃하게 세우게 돼요. 그러면 순열 문제가 되죠? 아까 이웃하는 경우 봤잖아? 그래서 여기서 A, B와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뽑은 사람을 C, D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가 이웃하게 세우고 싶은 거니까 얘네를 하나로 보게 되고 그러면 총 4명을 줄을 세우는 거랑 똑같고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됐어요 이거? 여기까지 됐지? 뭐 너무 쉽잖아? 응? 예비 고3님들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뭐 껌으로 풀 거 아니야 이제? 아니야? 왜 아니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순열 조합에 대한 복습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쉽고 그냥 완전 단순 개념 문제죠. 오늘은 있잖아 순열은 순열인데 뭔가 붙어 있어. 원순열이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확통해서 추가되는 내용인데 우선은 원순열 그러면 원형태로 배열하는 거를 원순열이라 그래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배열을 하냐가.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원형태로 배열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3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3명을 있잖아 배열을 할 때 어떻게 배열하냐면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러면 A, C, B, 그 다음에 B, A, C, 그 다음에 B, C, A
다음에 C, A, B, 그 다음에 C, B,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수열에서는 전부 다 6가지고 조합에서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A, B, C 그 3명을 뽑은 거거든. 근데 원순열에서는 얘네를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원형태로 배열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A, C,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BAC는 요 세 번째 거 BAC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BCA BCA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CB다 이렇게 돼요. 자, 이 6개를 전부 다 배열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CBA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게 원형태로 배열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회전을 하면 같은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 얘네를 A, B, C가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어차피 고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를 같은 모양으로 보자 이거지. 그러면 A, B, C 이렇게 되고 A가 이쪽으로 가서 A, B, C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냐 하면 얘가 있지. 그죠? 얘가 1번 타입이라고 그러면 얘도 1번하고 똑같은 거거든. 왜냐면 한 칸씩 옆으로 움직여 보면 얘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또 얘가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B 그 다음에 C,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CA가 얘죠 얘.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형태로 배열을 하는데 걔네가 있잖아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모양이다. 즉 겹쳐진다 그러면 같은 걸로 보자 이거지. 돼요? 그래서 얘는 ACB, ACB, 그 다음에 ACB 같은 모양이죠. ACB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또 똑같다 이렇게 돼. 되니? 그러니까 얘랑 지금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열로 배열을 하게 되면 3패까지에서 6가지가 나오지만 원순열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 6개를 나열을 해봤는데 6개를 나열을 해봤으니까 지금 3패 6가지가 되죠. 3개를 나열을 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걔를 원형태로 배열을 해봤더니 얘랑 같고 그 다음에 얘랑 같다는 거죠. 3개씩 중복이 돼.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자 이거죠.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그러면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3이 약분이 되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와 C와 D 4명이 있어. 그러면 4명을 있잖아 원형태로 배열을 한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자리가 여기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있고 동그라미 있고 그러니까 이 4자리에다 ABC들을 갖다 배열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순열로 접근을 하는데 4명 순열로 배열하면 몇 가지가 돼? 순서대로 배열하면? 4명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4패까지죠. 4패까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24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A, B, C, D 이 순서대로 돼 있는 건데 얘네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뭐가 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몇 가지야? 회전을 할 때마다 똑같은 거니까 얘가 여기로 갔을 때 여기로 갔을 때 여기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면 원래 거랑 똑같아지니까 4개씩 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 4개씩 중복이 되니까 4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24 나누기 4가 되니까 총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돼. 되니? 자,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n명이 있어, n명. 그러니까 n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원 형태로 배열을 하겠다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 n분의 n. n 팩토리얼이 있는데 얘네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똑같은데 그게 몇 번 가능하냐 그러면 n번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n번 중복이 되는 거니까 n-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자, 요거를 있잖아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는 있잖아 전체 순열의 개수 A, B, C, D를 나열하는 순열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중복이 몇 개가 되냐라는 걸 따져본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공식화하는 게 일반화해서 공식화하는 게 얘다 이거죠. 그래서 원순열의 개수 얘가 원순열의 개수다 이렇게 돼. 그래서 n개를 n형태로 배열한다 그러면 n-1 팩토리얼.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원래는 n가지가 n 팩토리얼 가지가 있는데 n개씩 중복이 되니까 n으로 나눠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배열하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자리에다가 배열을 한다 그랬는데 아까는 얘네를 있잖아 전체 배열하는 가지수를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개수로 나눠줘 버리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얘를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중복이 되니까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복이 안 나오도록 하면 되겠지. 처음에 계산을 할 때부터 중복이 안 나오도록 계산하면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그냥 자리 하나를 고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놓냐면 A를 그냥 갖다 놔. A를 여기다 갖다 놓는 순간 B, C, D가 여기 가서 앉아야 되거든. 되니? 그럼 얘가 이제 더 이상 회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왜? A를 여기다 앉혀놨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가능하지 않도록 누군가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B하고 C하고 D를 여기다 이 세 군데에다가 갖다 배열하는 가지수가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중복을 그냥 고려를 한 상태에서 몇 개가 중복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중복이 안 돼도 그러니까 회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중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A를 갖다 어느 한 자리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회전이 안 되니까. 나머지 셋은 여기 갖다 놓으면 돼.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냐? 안 돼요. A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느 한 자리에다 A를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에다가 B, C, D를 갖다 놔야지. 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할 만한가? 아니야? 아 진짜. 더 이상 어떻게 얼마나 쉬워야 돼 도대체? 쌤 설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얼마나 쉬워야 되냐고. 응? 그 2명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 설명이라 하지 않았어요? 몰라 나도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잘 몰라요. 쌤 왜 학생을 버려요? 저희도 그렇게 버릴 거죠? 나중에 되면 카톡도 안 보고 전화번호도 다 보고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 걸었는데 막 없는 번호입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미적분만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망갈 수가 없어. 저희만 있었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응? 미정만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미정만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차피 미적분 때문에 여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니네 수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확통만 있었으면 안 했다는 거잖아요. 대답 안 하세요. 아 시끄러. 씨. 쌤왜 묵비컨 행사 하세요? 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이건 그럼 뭐죠? 사각순열인가요? 자 정사각형 테이블이 있어. 뭐 테이블이 원탁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지? 정사각형 테이블 있을 수 있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그래서 정사각형 테이블에 한 별에 2명씩 해서 8명이 앉는다 그러면 몇 가지가 될 거냐 이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 원 형태는 맞아. 근데 완벽한 원은 아니잖아요. 정사각형이지. 그죠?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 E, F, G, H 여기까지. 그래서 이 8명이 앉는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있잖아. 한 칸 옆으로 움직이면 원 형태에서는 완벽하게 원이 중심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앉는다 그러면. 맞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근데 이 정사각형에서는 얘가 한 칸 옆으로 간다고 치면 A가 어디로 오냐 그러면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 D, E, F, G, H. 그럼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을까? 다를까? 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응? 아, 똑같아. 똑같아. 아니 왜요? 달라요? 여기다 있잖아. 감정이입을 해보자 한번. 알았지? 친구 7명하고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있잖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네. 다 친구면 이게 너야. 친구 아니야? 네. 이게 넌데 B하고 있잖아. 어제 대판 싸웠어. 근데 왜 어? 먹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바로 붙어 앉으면 짜증난다 이거지. 그 동그라미는 뭐야? 어? 동그라미는 똑같다니까. 뭐가 달라요, 어? 근데? 어? 이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근데 달라요? 얘랑 같냐 이거죠.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옮긴 거 아니에요? 아니 얘는 같은 변에 H랑 같이 붙어 있고 B는 있잖아 옆변에 있잖아. 전혀. 근데 얘는 A와 B가 같은 면에 있고 같은 모서리에 있고 그 다음에 H하고 A하고는 다른 모서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 칸씩 움직이면 똑같아요? 그러겠지. 그럼 이건 안 그러니까 똑같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같지 않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옮겨볼게 그러면. 네. 아 이거 무슨 초등학교 수업하는 거 같아. 아주 근데 그럼 이거 원순열이 아니죠? 뭐라고? 이거 원순열이 아니죠 그러면? 원수열은 맞는데 이제 중복이 원은 있잖아. 원탁에 5명이 있다 그러면 걔네가 회전할 때마다 5개가 중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몇 개가 중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있잖아. 한 칸 더 옆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A가 되고 B, C, D, E 그 다음에 F, G, H 이렇게 되면 얘랑은 똑같을 거 아니야. A하고 H하고 같이 앉았고 B하고 C하고 같이 앉았고 D하고 E, F, G가 같이 앉았거든. 원래 처음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칸 옆으로 가게 되면 얘랑 중복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A가 어디 앉을 때냐 그러면 여기 앉을 때랑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다 하나를 더 그릴게요.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거 동그라미가 계속 커져? 글자랑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일까봐. 아, 네. 지금 여기에 A가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앉는 경우랑 여기에 A가 앉는 경우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A가 앉을 경우 A하고 같은 모서리에 H하고 앉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BC가 다른 모서리에 앉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다고. 그래서 A가 여기 노란색에 앉든가 아니면 이 흰색에 앉든가 이렇게 두 가지만 다른 경우고 나머지 여기 이렇게 4개 앉는 경우 똑같고 그 다음에 흰색 요 4군데 A가 앉는 경우도 똑같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서의 원순열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7팩이야. 8-1팩이다 이렇게 돼. 그죠? n명이 원형태로 앉게 된다 그러면 n-1팩토리얼 가지가 원순열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1팩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거는 8개가 중복이 된다라고 하고 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 원래 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8팩 나누기 8 이렇게 되면 이거는 원탑 위에 8명이 앉을 때의 원순열의 개수거든. 근데 지금 보면 뭐라고 했어요?
8개가 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4개씩 중복된다 이거죠. 됐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나오잖아.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랑. 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에 앉을 때가 똑같은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흰색에 앉을 때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앉든가 여기 앉든가 그럼 나머지는 다 중복이 된다 이거지. 근데 A가 D랑 앉으면은 A가 D랑 앉으면 다른 경우 아니에요? A가 D랑 앉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얘기를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냥 돌려. 어? 그냥 돌려. 야, 움직일 수 없어. 아니 근데 원순열에서는 움직였잖아요. 아니 이 8팩토리얼에 A가 있잖아. H랑 앉든가 B랑 앉든가 C랑 앉든가 D랑 앉든가 E랑 앉든가 F랑 앉든가 다 있다고 이 8팩토리얼에. 진짜요? 왜요? 아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 아까 두 가지밖에 없다 하셨잖아요. 이 8팩토리얼 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A, B, C, D, E, F 이렇게 앉는 그럼 저 경우. 8팩토리얼 가지수 중에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본 거야. A, B, C, D, E, F, G, H 이 순서대로 앉는 거. 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 G, H가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8팩토리얼 중에 한 개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치. 근데 거기서 두 개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8개씩이 원래는 원수열일 때는 전혀 아, 모르겠는데. 오, 생각보다 내가 있잖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네. 아니 죄송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알았어. 그러니까 A, B, C, D, E, F, G, H가 8명이 앉는데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앉게 되는 경우가 8팩토리얼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을까? 네. 자,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는데 이 8명이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방법은 8팩까지야.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는 거잖아. 아까 했잖아. D랑 앉고 싶다고. D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A하고 D하고 이렇게 앉으면 A, D, B, C, F, H, E 그다음에 뭐 받으니? A, C, A, B, C, D, E, F, G, H, H, I G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A와 D가 앉는 경우도 이 8팩까지 있지 않을까? 네. 그죠? 네. 이 8개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가 8팩까지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이 8팩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 중에 그 가지수 중에서 하나 요 한 가지만 보자 이거지. A, B, C, D, E, F, G, H 이렇게 앉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있잖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얘가 원순열부터 다시 할게. 그러니까 원순열을 이렇게 하면 얘가 있잖아 한 칸씩 옆으로 갈 때마다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되거든. 회전을 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동일한 케이스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가 중복이 되냐면 8가지가 중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순열은 8팩 나누기 8에서 7팩토리얼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8명을 원탁에다 배열하는 가지수 같아요. 그러면 8명을 있잖아 이렇게 정사각형 테이블에다가 배열하는 가지수는 똑같이 있잖아 A, B, C, D, E, F, G, H 8명을 배열을 하는 거니까 8팩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만 보자 이거지. 그 한 가지 케이스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앉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얘를 한 칸 옆으로 회전을 해보면 A와 B가 앉는 경우가 돼. 그러면 여기랑 틀린 케이스가 된다 이거죠. 옆에 거는 A랑 H랑 앉았고 여기는 A랑 B랑 앉았거든. 그래서 얘랑 양은 다른 케이스가 되고 얘를 다시 한 칸씩 옆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A, B, C, D 이렇게 앉으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랑 똑같이 A랑 H랑 앉고 B랑 C랑 앉고 그죠? 그 다음에 E하고 D하고 앉고 그 다음에 F하고 G하고 앉는다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얘를 있잖아 한 칸 다시 또 한 칸 이렇게 회전을 해봤더니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다 이거죠 케이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얘가 다시 한 칸 옆으로 회전하면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니까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칸 옆으로 회전하면 얘랑 똑같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있잖아. A가 여기 앉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 앉을 때랑 다르단 말이야.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 근데 얘가 있잖아. A가 다시 한 칸 옆으로 가서 여기에 앉게 되면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이거죠. 처음 거랑. 됐어요?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8패까지 중에서 원수절은 8개가 중복이 됐잖아 원래. 근데 얘는 뭐가 돼? 몇 개만 중복이 돼요? 4개. 4개만 중복이 된다고. 그럼 됐어요. 4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4로 나눠도 되고 원래 4개가 중복이 되니까. 근데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원수절의 개수에서 지금 다른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 경우에는 7팩에 곱하기 2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원수절의 개수 중에서 서로 다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는 다른 경우니까 걔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네, 7에다 곱해요. 원수절 개수가 7팩이니까 그거는 8개가 중복될 때 얘기고. 그러니까 저 사각형 저게 7팩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명을 정사각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원 형태잖아요. 8명을 원 형태로 배열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순열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순열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가지야? 8-1팩이니까 7팩이잖아. 네. 근데 이렇게 7팩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원은 아니고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은 얘를 회전을 해봤더니 같은 8개가 다 똑같진 않잖아.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몇 개가 똑같냐면 4개씩 똑같으면서 두 가지가 다른 케이스가 나온다고. 얘랑 얘랑. 그래서 원순열에서 다른 케이스 두 가지를 곱셈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니까. 걔도 중복으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 지금. 네. 이해돼? 그러니까 8개가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4개가 중복이 되니까.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있잖아 이런 직사각형 테이블이야. 이렇게 8명이 앉는데 그럼 이렇게 앉으면은 얘는 이게 원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푼 거라고 원형태로 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8명이 앉고 있으니까 이거는 7팩까지 맞겠죠. 그치? 7팩이잖아. 그 다음에 몇 가지 케이스가 다를까? 응? 여러 개.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장족의 발전이야. 여러 개가 지금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어디야 지금? 3개. 3개. 어떻게 3개? 모르겠어. 자, A가 여기 앉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네. A가 여기 앉으면 1개.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다른 경우야?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달라요? 네. 여기는 4개. 달라요? 네. 여기는 같아요. 어디랑?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잖아. 네. 4가지가 다른데? 4개.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으면은 같은 케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냐면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아. 네. 이해됐어? 네.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지? 모르겠어. 10명. 아니 뭐 어려운데. 아니 뭐 못 풀겠어. 여기다 겁나 여러 개. 한 명씩 추가했는데 10명이니까 원순열 몇 개? 9팩. 그다음 몇 가지가 달라? 5가지? 5가지. 그래 저렇게 잘 나오잖아 이제.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솔직히. 그치? 네. A가 5가지가 다르잖아요.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 앉는 경우가 다르다 이거죠. 네. 대칭으로 이렇게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되면 얘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 그 다음에 대칭 이런 식으로 갔다 이거죠. 그럼 정사각형은 대칭하면 안 돼요?
정사각형을 대칭을 하게 되면 지금 얘는 있잖아. 이 정사각형은 얘를 나누려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못 되는데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저건 얘는 이제 얘는 직사각형이라서 지금 봐봐 여기 앉게 되면 얘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잖아. 하나 둘. 그러니까 A, B 이렇게 앉는 거라고 여기도 A, B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 그럼 저 선 개수랑 겹치는 개수랑 똑같아요? 선 개수? 대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가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중복되니까 이제 세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르다 이게 케이스가. 네. 그러니까 여기 A, B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다음에 그러면 A, B 다른 경우고 A, B 다른 경우고 그죠? 근데 원도 대칭할 수 있어요? 원은 완전 대칭 도형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회전을 할 때마다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죠 원은. 근데 이렇게 도형일 때는 대칭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대칭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회전할 때마다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하다 보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몇 개인지를 세보는 거지. 근데 오각형 같은 것도 나와요? 오각형 좋은 질문이야. 오각형 나오지 당연히. 오각형 왜 안 나오겠어. 정오각형 그래서 여기다가 10명을 안 친다 그러면 너무 많은데 이게 정오각형이고 10명 안 친다 그러면 몇 가지가 돼? 모르겠어요. 원순열 몇 개? 9팩 9팩.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다를까? 여러 개. 여러 개. 한 2개? 2개가 다르죠.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가 똑같잖아. 근데 막 저기 3명씩 앉으면 어떡해요? 어디? 한 저기에 한 자리에 3명이 아니 아, 한 변에 한 변에 3명이 앉으면 3가지가 다르겠죠. 그럼 한 변에 2명 앉고 한 변에 3명 앉으면 한 변에 2명 2명 앉고 세 명. 3명 앉으면 5개? 그거는 이런 원시열 문제가 아니야. 뭐야? 아니 쟤는요? 아니 회전할 때마다 쟤는 그러네. 인원수가 다르면 응? 그거는 회전을 해봐가지고 같은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니까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있잖아 직사각형은 뭐예요 그러면? 직사각형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직사각형도 지금 회전을 해가지고 다른 경우를 찾는 거잖아. 만약에 그래서 인원수가 다르다 그러면 걔를 있잖아 회전을 해보면서 같은 모양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 근데 그건 원순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봐봐. 몰라 아까 했잖아 정사각형? 전혀 모르겠어. 쓸수록 더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2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3명이 앉는다고 여기 2명 앉는다고 할까? 3명? 몇 명 앉을까? 근데 정사각형이라며요. 그럼 막 낑겨서 3명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 이 중에 2자리만 앉는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원순열 문제예요? 무슨 소리예요? 원수년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게 뭐야? 어느 자리를 비우고 앉을 건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그 케이스를 다 찾아줘야 된다 근데 이거지.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요? 그러네. 제가 그건 아까 인원수가 다르게 앉는다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직사각형처럼 한 편에 2명 앉고 한 편에 3명 앉고 이렇게 어디에? 오각형에. 그러면 정오각형이 안 되겠죠. 그냥 그냥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앉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럼 원순열이에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회전을 하면서 원순열은 원순열이야. 원형태로 배열을 하게 되면. 그럼 저 근데 이제 어쩌고 회전을 아니에요? 해봤을 때 다르냐 같으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대칭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경우니까 이 경우는 세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있잖아 옆으로 왔어. 여기 앉았어. 그러면 요 옆에 B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아까 뭐였지? H가 여기 앉고 A가 여기 앉고 B가 앉는 경우 다른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앉게 되면 A 입장에서 오른쪽에 H가 앉고 왼쪽에 B가 앉는 경우니까 또 다르다고. 한 변에 이 3명이 앉는 변에 앉았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게 되면
A, B 이렇게 앉으니까 다른 경우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 더 오면 여기가 A가 되는 순간 B가 여기 앉을 거 아니야. 그죠? A가 이쪽 한 명 앉는 별에 앉고 그 다음에 B, C, D 앉고 그러면 아까 여기도 A, B, C, D 이렇게 할 거든. 그러니까 얘를 4칸 회전을 해보면 동일한 케이스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복을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지금 이렇게 정다각형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건너뛰면서 앉게 될 때 똑같은 케이스가 돼요.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직사각형이나 이런 식으로 앉는 인원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회전을 해보면서 같은 모양인지 다른 모양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는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삼각형이 있어. 둘, 넷, 여섯 이렇게 앉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양도 있잖아. 이렇게 원형태로 앉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순열 문제다 이거죠. 대신 이제 중복이 몇 번 발생하느냐를 계산을 잘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6명을 앉춘다 그러면 5팩 이렇게 되고 곱하기 그렇지 2 이렇게.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 앉는 경우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배열을 해보면 돼. A, B, C, D, E, F를. 그러니까 A가 나고 있잖아, B가 있잖아,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걔랑 나랑 어떻게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모서리엔 안 앉는 거죠? 모서리? 의자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건데. 아 모서리에 두지 않는 거죠? 어? 뭐라고? 모서리 옆에 둔다고? 아니요 그런 문제 안 나오고. 그런 문제는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왜 갑자기 여기 이렇게 야, 모서리 끝자리에 앉으면 있잖아. 저기 뭐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그 운이 안 좋대요. 너무 어려운데요? 모르겠어. 원형태. 그래서 원형태 17쪽에 보면 여기 있잖아. 정삼각형일 때는 n-1팩 이게 뭐야? 원순열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n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곱하기 4분의 n 있잖아. 그 밑에는 곱하기 2분의 n이고. 왜 4분의 N을 곱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이거를 공식처럼 암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을 해봤을 때 얘처럼 뛰지 마요. 뭘 다 회전시키면서 풀어요. 그렇게 해서 86각형이면 어떡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원리를 깨우쳐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사각형일 때 4분의 n, 그다음에 뭐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일 때는 2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순간 발전이 없다고. 그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과연 나올까? 실제?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 아니 왜 1번 이런 데 나올 수 있잖아. 안 나와. 왜 모르겠는데? 안 1번에 나온다.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1번. 그러면은 1번은 지수 문제야. 수능에. 아니 저희 학교 시 지수가 나오면 학교 시험에서 1번에 학교 시험은 쉬운 거고 로그가 나오면 겁나게 어려운 거야. 그게 수능. 이번에 로그 나왔잖아요. 와. 그게 옛날 속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속설이었는데 아 진짜요? 1번이 지수 나오면 아 그래요? 쉬운 거, 1번이 지수 나오면 로그 나오면 어려운 거. 근데 약간 수특 뒤집고 하지 않아요? 어렵다 싶다. 그래?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번에 보셨어요? 스틱 표지 개별로요. 멍청해요. 진짜 멍청해요. 패고 싶어요. 지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음악이 진짜 이러세요. 그 새끼가 내 지능을 다 가져가는 거. 진짜 아니, 눈알이에요 쌤. 눈알이에요. 그래? 3D 튀어나올 것 같아. 이번 영어 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보다 지도 나가기가 만만치 않아. 아니 그래서 이거 왜 4분의 n이냐니까요. 왜 4분의 N이었는데? n을 2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아까 생각을 해봐봐.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전혀 모르겠어. 그래야지만 응용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겹치는 게 4개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n이 얼마야? n이 8일 때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n-1 팩토리얼에 얼마래? 곱하기 4분의 n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8을 넣으면 어떻게 돼? 7팩 곱하기 얼마가 돼? 2란 얘기잖아. 아까 2가 왜 나오는지 열심히 설명했던 거 아니야? 그림 그려가면서.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똑같다.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색칠한 부분과 흰색 자리 두 개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중복이 안 되니까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다시 곱해줘야 되는 거죠. 대칭시켜서 찾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직사각형. 얘는 대칭 아니에요? 얘도 대칭하면 두 얘는 개잖아. 대칭은 대칭이지. 아까 이거 대칭성 그려줬잖아. 이런 식으로. 왜 대칭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런 문제를 풀을 때 자꾸 있잖아 뭔가 있잖아 이렇게 편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전혀 안 편한데요? 표현 안 했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회전이 됐을 때자 네. 원리 원칙대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원순열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순열이 이렇게 있는데 걔를 한 칸씩 옆으로 움직여봤을 때 같은 모양이다 그러면 중복된 걸로 판단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이게 도형에 있잖아.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배열을 하든가 물건을 배열하든가 이렇게 될 때 기본 모양은 다 원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순열에서 파생된 형태니까 원순열의 정의에 맞춰서 얘를 회전을 한 번씩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양이 같냐 틀리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얘를 외우는 거는 뭐 외우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왜 근데 위치 4예요? 어? 왜 위치 4예요? 네 개가 겹치니까? 그치 아까 열심히 떠들어야 네 개가 겹친다니까 이게 네 개가 중복돼서 지금. 근데 그러면 이거는 8 팩토리얼 분의 4 해도 되는, 아니 4분의 8 팩토리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8 팩토리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8편이고 순열이 4개씩 중복되니까 당연히 4로 나누면 되죠.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7팩에 4분의 8 이렇게 했구나. 아 그래요? 아니 뭐 근데 근데 직사각형은 두 개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2를 나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이 살짝만 바뀌어도 있잖아. 이게 어떻게 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 그거를 도형으로 이게 정사각형이면 어떡하지? 정사각형이면 어떡하지? 정오각형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요? 그냥 회전을 한 번씩 해보면 된다니까. 아니 지금 얘가 있잖아. 직사각형일 때는 왜 2로 나누나요? 공부하셔야 돼요. 2로 나누는 이유는 얘랑 다른 케이스고 얘랑 똑같은 케이스니까 그렇지. 이렇게 절반 나눴을 때 이 4개랑 똑같으니까. 겹치가 그러니까 두 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두 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나오는 게 두 개야? 케이스가. 뭔 케이스? 저기 직사각형. 케이스가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 케이스가 두 개야. 얘 A가 맞지 않나요? 자, 봐봐.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4개라니까. 그냥 돌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틀린 케이스가 되니까 7팩 곱하기 4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원순열의 개수에서 원순열은 뭐라고 했어? 이게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거잖아. 8개가 다 근데 똑같아. 저건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2를 나눈다고요. 자, 봐봐.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8명을 배열을 하는 건데 그 8명이 전부 다 했잖아. 이게 원순열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럼 원순열로 생각을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할 건데? 원순열로 생각할게요. 기본적으로 있잖아. 원순열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만약에 이게 원순열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동그랗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순서대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밖에 모르잖아. 순열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형태로 배열을 하는 케이스를 원순열이라 하는 거고, 원순열은 있잖아. 걔가 회전을 할 때마다 다 똑같으니까 8명을 배열을 하면 8개가 중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8개가 중복이 되니까 그 8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8개가 다 중복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중복이 안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케이스가 몇 개인지를 따져보는 거잖아. 아니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똑같냐? 그거를 배열을 해보면 된다니까. 자, 이거를 그거 알겠는데 왜 2로 나누는지 모르겠다니까. 다 알겠어요. 이게 왜 4를 곱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왜 여기에서 아니 2로 2분의 n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케이스가 4개라고요. 자 봐봐 이게 8명을 배열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8명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7. 칠. 원수열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
자 다시. 아야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책에 써 있는 공식을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면은 이걸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써 있잖아. 공식 보는 순간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그런 식으로 있잖아. 엑기스만 딱 접하는 순간 있잖아. 수학은 망하는 거야. 누누이 얘기하잖아. 외우면 안 된다고. 저 공식이 뭔 의미가 있는데. 거기 세 개 있잖아요. 정사각형일 때, 직사각형일 때, 삼각형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외워? 그걸 외우는 순간 있잖아.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내신에서 나올까 말까야. 응? 수능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그런 문제는. 근데 그거를 있잖아. 그런 케이스들을 전부 다가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넣을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수학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거지. 뭔가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 외울 게 막 산더미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다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한 번만 정확하게 잘 들어봐봐 좀. 원으로 배열을 하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4명을 배열한다고 했을 때 얘네가 회전을 할 때마다 같은 순서대로 앉아있으면 동일한 케이스로 본다고 했잖아요. 원순열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 네 자리에다가 얘네를 앉히는 방법은 얘가 이쪽으로 오고 A, B, C, D 이렇게 되든가 A, B, C, D 이렇게 되든가 A, B, C, D 이렇게 되든가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A, B, C, D를 여기다가 갖다 배열하는 가지수는 24가지가 되고 4팩 그죠? 4팩 이렇게 되고 그 중에 4개씩 전부 다 똑같으니까 4로 나눠준다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에다가 배열을 한다 그러면 정사각형도 마찬가지고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은 있잖아. 얘가 완전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이거지. 근데 얘는 원이 아닌데 회전할 때마다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형이라서. 다른 원이 아닌 도형이라서. 그러니까 걔를 뭘 해야 돼? 회전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가 다른지를 따져보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처음 접근은 원순열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다른 케이스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걔를 곱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했던 방법이고 책에 나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자, 이거를 지울게. 이거는 이거 숫자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금 그 책 안 보게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이게 왜 책을 봐? 자 얘를 있잖아. 어떻게 해줘? 8팩. 그냥 여기다 있잖아. A, B, C, D, E, F, G, H를 8개를 있잖아. 여기다 쭉 배열한다 그러면 8팩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중복이 돼? 어? 2개. 몇 개가 중복이 돼? 어? 2개 아니에요? 2개가 중복이 되죠.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중복이 된다니까. 이해돼? 네. 아까 대각선 열심히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2가지만 중복이 된다고. 네.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야 돼? 이거 나와요? 2로 나눠야죠. 2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7팩 곱하기 얼마야? 2분의 8. 그래서 7팩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네.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고 지금 중복이 몇 개 되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래서 기본은 회전을 해보고 다른 케이스가 몇 개인지를 세보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네. 참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그냥 돌리래. 그래, 아니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푼 거라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책의 저자가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여자 셋, 남자 5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랬어요. 8명을 원탁에 앉힌다 이거죠.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서 이거는 뭐 순열에 대한 문제고 원순열도 마찬가지야.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한 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경우 고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리 바꾸는 경우 자 이렇게 되니까 얘를 한 명으로 보면 6명을 원형태로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6-1팩이 되겠죠. 원순열은 5팩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여자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 그죠? 그 케이스가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2번. 자,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을 하면 되잖아. 5명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를 5명을 원형태로 배열을 하게 되면 4팩이다 이렇게 돼. 남학생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4팩이다 이렇게 되고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남학생의 사이에 가서 앉으면 되거든. 됐어요? 네. 그래서 5개의 자리가 있고 그 중에 3자리를 뽑아서 거기다가 순서대로 앉히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5P3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논란의 문제 2번 오각형 나왔네요. 자, 오각형에 몇 명을 앉히냐 그러면 10명을 앉힌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자, 10명을 앉히는데 그럼 여기에 이 가지수는 9패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 2가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이 5가지는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하고 2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네. 될까요 이제? 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네.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메비우스 왜? 그래. 자, 이번에는 색칠하는 건데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4개의 영역을 초록, 노랑, 파랑, 빨강, 파랑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칠한대요.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 얘기는 원순열로 계산을 해봐라 이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지금 원순열이 되는 애가 여기랑 얘랑 이게 회전이 돼서 같을 수가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색을 칠하는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죠. 그죠? 색깔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가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 3개가 남았잖아. 그 색깔을 여기다가 배열을 하는 가지수는 원순열이니까 2팩이 되겠죠? 3-1팩 됐지? 그래서 2가지 이렇게 돼서 총 가지수는 8가지가 된다 이렇게 돼. 왜 이렇게 저거 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원형태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색깔을. 그럼 저 그냥 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n분의 n팩이에요. 그렇죠. 얘는 회전을 해보면 동일하잖아. 하나라서? 어. 아. 2개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아, 네.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네. 앞날이 깜깜하다 솔직히 지금 갑자기 내 앞에 있잖아. 이게 미래가 잠깐 보였는데 와 이게 싸가지 말걸 그랬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수업을 했거든 이거. 개망아. 네. 작년에 수업을 했는데 이게 방학 끝나고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내가 반성을 했는데 네. 뭐 이번에 어떤 점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반성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반성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막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다 했잖아. 그렇게 멍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다 나왔어. 그래서 저희 물어보잖아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몰라요. 선생님 나 아까 약간 화내려 그랬죠? 아, 내 거 아니었어요. 아니 모르면 질문을 해야지. 그 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질문하면 화내시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했거든요. 세 명이 좀 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그냥 조용히 근데 있던 거 이제 두 명이 좀 잘했거든. 와. 테스트 받는 점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네.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수업을 막 했지. 그랬더니 나왔어요. 너무 빠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도 어려운데. 4시간 내내 근데 개념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수업은 2시간 할 거야. 지금 이미 1시간 반 썼는데요? 그러니까 30분 남았는데 중국생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심각하지 지금. 내 눈빛이 흔들리고 있잖아. 내가 지금 표정이 어두운 이유가.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문제 풀면 더 틀릴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몇 챕터씩 나가려고 하셨는데요? 이거 오늘 네. 3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무슨 2시간 얘기네. 동안요? 2시간 동안 3까지 4시간 동안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시간 그럼 개념하고 1시간 문제풀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아무튼 2번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중복순열. 지금 있잖아. 앞에서 다뤘던 순열이나 조합은 있잖아. 중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NPR 그러면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걔를 나열한다 그랬고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 뭔가를 뽑고 걔를 나열을 해봐야 중복되는 게 있진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1, 1, 2, 2, 3, 3, 3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가지수를 물어보진 않았다고. 그지? 1, 2, 3을 나열하는 게 몇 가지냐, 1, 2, 3, 4, 5를 나열하면 몇 가지냐, 뭐 이런 거 물어봤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중복되거나 문자가 중복되는 거는 물어보진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 이름 자체가 중복이잖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중복이 가능하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중복에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건데 지금 중복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것도 잘 안 되는데 중복이. 자 우선은 중복순열의 기호는 m-r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기호야 기호.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어떻게 하냐면 중복해서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여 R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그 다음에 저 이름 자체가 뭐냐 그러면 순열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다 이렇게 돼. 이게 뭐냐 그러면 중복 순열이다 이거지. 됐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 중복순열에 대한 거는 이미 있잖아 배우긴 했거든. 이름만 안 배웠을 뿐이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A, B, C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있잖아 1, 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함수의 개수 응? 함수의 개수 6개. 함수의 개수. 응? 어떻게 6개가? 어떻게 나왔어? 함수의 개수가 뭐예요? 함수의 개수가 함수의 개수지. 함수가 뭐야? 여기서 있잖아.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x에 있는 원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y에 있는 원수가 1대1로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얘는 1가지. 응. B는 2가지. C는 2가지. 그러면 몇 가지? 응?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길 2가지, B가 갈 수 있는 길 2가지, C가 갈 수 있는 길 2가지. 그러니까 8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함수의 개수잖아요. 됐어요? 이게 함수의 개수라고. 뭐 다른 거? 딴 게 헷갈리는 게 있어?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이거 때문에?
그렇지. 얘는 1대1 대응 함수. 내가 물어본 거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함수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길 둘 이렇게 되니까 2의 3승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 그러면 2파이 3 이렇게 써.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이 계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쳤는데 n의 r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자 함수의 개수 계산할 때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 확통에서는 함수의 개수 따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도 전부 다 함수의 개수 계산하는 문제로 바꿔치기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을 해가지고 푸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조금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1하고 2하고 예를 들어서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3은 2로 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게 B가 갈 수 있는 게 C가 갈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있잖아. 이 Y에서 1, 2가 있잖아요. Y가 1, 2가 있는데 이 Y의 집합에서 이 두 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얘네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세 개를 뽑아야 된다고. 1, 2를 A가 1하고 연결되고 BC는 2하고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뽑기를 하냐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중복이 가능해지겠죠. 됐지? 그래서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는다 이렇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은 어떻게 뽑은 거냐 그러면 1하고 2하고 2를 뽑은 거야. 세 개를 뽑는데 여기 1, 2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1 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또 1 뽑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중복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1, 2 이런 식으로 뽑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다른 거 한 개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1, 2가 됐다.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순서가 1, 1, 2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걔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A, B, C, 1, 2 이렇게 되는데 1, 1, 2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하지 않고 이쪽을 가지고선 여기서 몇 개를 뽑냐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실제 있잖아 이 Y집합에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다뤘던 뭐 1대1 대응 함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거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갈 수 있는 길, B가 갈 수 있는 길, C가 갈 수 있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통에서는 이런 식으로 Y 쪽에서 몇 개를 뽑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여기 세 개가 있으면 얘네가 다 하나씩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거에서 세 개를 뽑는데 얘네가 전부 다 1로 갈 수 있으니까 2를 중복해서 뽑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몇 개야? 64개. 64개 이거 하지 말고 파이로 쓰면 파이로 쓰면 그거는 있잖아. 4. 4 파이. 파이 3.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에 있는 원소에서 몇 개를 뽑아? 3개. 3개. 왜? 여기 3개 있으니까 얘네랑 하나씩 연결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11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다고. 예.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뽑기만 하면 안 되고 ABC랑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순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거든. 그쵸? 함수의 개수 계산하는 방법. Y집합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X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뽑으면 된다 이거지. 됐어요? 아니야? 됐어요. 아니
네. 아니 얘가 가는 게 네 가지는 너무 뻔한 건데 왜 이거는 거꾸로 이쪽에서 있잖아. 세 개를 뽑는다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됐지 이거? 네. 자 그러면 있잖아 거기 나오는 것처럼 중복순열의 수 됐고 3번 보면 중복순열의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함수의 개수에 대한 부분인 거 그게 이제 7번에 써 있지만 그래서 1번 보면 중복을 허용하여 만드는 정수의 개수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뭐냐 그러면 1하고 2가 있어. 그래서 1, 2가 두 개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숫자를 뭘 만드냐 그러면 세 자리 정수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겠죠. 뭐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중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된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오느냐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해. 그러니까 순열 문제야. 근데 중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수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하여 뽑아서 숫자를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걔를 가지고 숫자를 만든다 그러면 중복 순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명투표에 대한 거. 기명투표는 뭐야? 응? 기명투표. 이름 밝히고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찍는지를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랑 똑같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 B에다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A가 A를 꼭 투표할 수 있고 B가 A를 투표할 수 있고 C가 B를 투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전에 봤던 함수의 개수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기명투표 자체가 맞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거기 보면 기명투표도 있고 모스부호로 몇 개의 신호를 만드냐. 그 다음에 깃발 뭐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체통 문제 편지가 몇 개가 있는데 우체통이 또 몇 개가 있어. 거기다가 어느 우체통에다 편지를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또 반편성 문제 학생이 몇 명이 있고 반이 몇 개가 있어.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어느 반으로 집어넣을 건지. 그 다음에 함수 개수 마찬가지. 호텔 투숙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호텔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다고 다. 함수의 문제, 함수 개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고. 이해돼? 예.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뤘던 것들은 전부 다 순열조합은 뭐예요? 뭘 가지고 분리를 한다고 했어? 순열조합은 뭘로 분리 언제 순열 쓰고 언제 조합 써요? 순서 중요하면 그렇지. 순서가 중요하면 순열이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조합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중복이 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면서 순서가 중요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뒤에서 또 나오는데 중복이 가능하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복 순열에 대해서 하나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겠지 설마 중복 조합에 대해서 배우면 경우의 수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 경우의 수가 끝나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중복 순열하고 중복 조합하고. 너무 많이 추가되는데. 그럼 뒤에 거는 어떡하려고? 자, 그래서 기명투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A가 누구를 찍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A, B 중에서 세 개를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A, B, C랑 연결하는 문제랑 똑같다 이거죠. 모스부호도 마찬가지야. 모스부호 긴 거하고 짧은 거, 긴 거하고 짧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신호를 3개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호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2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순열이 된다 이렇게 돼요. 깃발 문제 똑같죠? 일단 신호를 4개를 만든다, 3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깃발이 2개가 있어. 빨강색하고 노란색하고 이 2개의 깃발을 가지고서는 신호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2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순서대로 배열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게 되게 단순한 아이디거든. 자,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했어?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아니? 네. 근데 이거를 사고를 살짝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얘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중복해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배열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릿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거든.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충분해요. 근데 호텔 투수로 뭐예요? 어? 호텔 투수 뭐? 호텔 투수, 호텔 여기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호텔이 이렇게 A, B 두 개가 있고 사람은 세 명이 있어. 그 어느 호텔에 투숙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중복 수준 문제가 된다 이거죠. 될까요? 네. 편지 세 개가 있어. 우치통 두 개 있고 똑같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람 세 명 있고 반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니까. 거기 나오는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중복 순열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옆에 있는 2번은 너네들을 위한 쉬어가는 건데,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9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9개가 나오냐요? 그래서 이 9개를 다 나열을 해주고 있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전부 다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넘어가 되죠? 다음.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선거인, 6명의 선거인을 했으니까 A, B, C, D, E, F 6명이고 2명의 후보는 A하고 B하고. 그러면 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A, B 둘 중에서 몇 개를 6개를 중복해서 뽑아서 연결을 하는 거지. 됐죠? 뭐야? 끝인데? 자, 5번. 아까 설명할 때 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모스부호 점하고 이게 긴 선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신호를 만든다. 근데 부호를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4개 이하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거든. 네. 그래서 한 개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점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쓴다 그러면 얘를 두 개의 뭐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갖다 배열하는 가지고 점점 그 다음에 점하고 긴 거하고 점, 그 다음 긴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에 2파이 2다 이거죠.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호를 3개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두 개잖아. 쓸 수 있는 거 이거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2의 3승, 그래서 8가지 이렇게 되고 4개를 쓴다 그러면 2파이 4 이렇게 돼서 얘가 2의 4승, 그래서 16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넘어가면 되는 거고. 6번. 설명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너무 험하게 답이 나오는데. 아닌데요? 아니야? 네. 자, 4개의 숫자 1, 2, 3, 4 얘를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 중, 그래서 세 자리 정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홀수를 걸어봤으니까 여기에 1이 오든가 아니면 여기에 3이 오든가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개. 에? 왜요? 왜? 한 개 중복이 있었잖아요. 가능한데 4개. 중복이 가능하잖아. 문제를 봤을 때 중복을 허용하여 그랬으니까. 4개. 그래서 4 곱하기 4 그래서 16가지다. 여기도 밑에도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숫자 문제는 있잖아요. 0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자, 2번 보면 0 나왔네. 1, 2, 3, 4, 5 그래서
그래서 6개의 숫자인데 중복을 허용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겠다 이건데 그럼 뭐 당연히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6가지 이렇게 되겠죠. 됐죠? 7번 4개의 숫자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 2300보다 큰 그랬어. 그래서 230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뭔 숫자가 와도 어차피 230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돼도 되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2,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4개 4개 이렇게 되니까 16가지 밑에 것도 16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3승 64 여기도 64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아까 그 도형에서만 헤매지 않았어도 3번까지 간 거였는데 딱 3번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앞이 좀 화내요? 아까 도형보다 좀 화나지 않아요? 어? 네?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어. 아니 그 중복에선 그렇게 헤매지 않았잖아요. 자, x가 a, b, y는 1, 2, 3,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랬는데 뭐 당연히 이 y가 기준이라고 그랬고 n개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으면 된다 이거죠. 네. x에 있는 애랑 2개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n제곱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지금 49 당연히 얘는 7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잘 이해가 됐어? 네. 그럼 도형 잘 할 수 있을까? 아니야?